자, 오늘은 교재 209페이지에 있는 비틀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림이라는 것은 부재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현상인데요.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원형봉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부재 축이라는 건 어떤 거죠? 바로 요 이렇게 중심이죠. 단면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축을 요걸 이제 부재의 축이라고 보는 거고, 회전하려는 현상. 그러니까 요게 축을 통해서 회전하려면 어떤 힘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틀림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돌면 안 되겠죠. 이쪽이 이렇게 돌면 여기는 이렇게 돌아야 이게 비틀어지겠죠. 그죠? 비튼다. 뭐 빨래를 해서 물을 제거할 때 이게 비트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안 되잖아요. 한쪽하고 다른 쪽하고 그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여야 실제로 빨래가 비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원형봉도 비틀어지려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모멘트하고 토션 모멘트하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하고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되고,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X축이라고 봤을 때 지금 요거는 이런 방향이네요. 그죠? 이런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요런 방향이고, 네. 그래서 요 화살표 두 개 있는 방향이 엄지 방향이에요. 엄지 방향.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에 감싸고 있는 방향이 토션 모멘트의 방향이 됩니다. 요거 이제 반대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모멘트는 이런 모멘트, 토션 모멘트가 발생을 하겠죠. 비틀림 모멘트.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게 비틀림 모멘트가 표시하는 방법이고, 실제 구조물에서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 밑에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모멘트가 걸리냐면, 지금 요게 만약에 P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L이라고 했을 때는 이 P에 의해서 여기에 이런 모멘트가 걸립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방향이 이제 토션 모멘트가 되는, 요게 T가 되고 요게 P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가 이 부재에 힘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비틀림 모멘트도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휘 모멘트는 이쪽 부분에서, 그죠? 이쪽 부분에서 이런 길이가, 이거는 라지 L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PL 만큼의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걸 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틀려고 하는 거는 PL, 그죠? PL. 그 다음에 휘려고 하는 거는 PL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모멘트가.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재를 휘게 만드는 것은 모멘트고, 부재가 비틀어지게 만드는 거, 그죠? 비틀어지게 만드는 거는 비틀림 모멘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뜯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원형 단면축의 비틀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다룰 것은 원형 단면이 비틀림을 받을 때 어떤 응력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변형은 어떤 변형이 생기는지 그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응력은 어떤 응력이 이제 발생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원이 단면이라고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좀 확대시켜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고요. 원점. 그다음에 원점에서 임의의 거리 로만큼 떨어진 미소 단면적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어떤 응력이 발생하냐면 토션에 의해서는 이런 전단 응력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타우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거는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토션이 발생을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을 하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면에 있어서는 면에 딱 접한 그런 힘에 의해서 전단 응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단 응력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분포를 생각을 하려면 일단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우는 G 감마다. 예, 요게 이제 전단 능력하고 전단 변형률 간의 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단 능력은 그 전단 변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전단 변형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게 여기서 감마 맥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맨 바깥쪽에는 감마 맥스 그 전단 변형률이 가장 크고 이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이제 왜 작아지느냐? 지금 요 감마 맥스는 여기서의 감마 맥스는 어림 잡아서 이제 보면 L분의 감마 맥스죠. 감마 맥스가 아니라 요 거리죠. B 다시죠. B 다시. B 다시. 예, 요거예요. 요 거리. B 다시. 근데 요거 이제 맨 바깥쪽인 경우고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만약에 요런 임의의 위치에서의 감마 맥스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감마 맥스는 감마는 그죠? 감마 맥스가 아니라 감마는 L분의 뭐 C 다시라고 해볼까요? C 다시 해보면 지금 BB 다시하고 그 다음에 C 다시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크잖아요. 그죠? 크니까 결국에는 감마가 뭐하고 이제 비례하냐면 원점에서부터의 그 거리에 비례를 하는 거죠. 그죠? 감마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R이 제일 크잖아요. R일 때는 감마 맥스가 되는 거고, 뭐 임의의 뭐 점, 로, 여기서 말하는 거죠. 로일 때는 그 비례한 만큼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감마라는 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 비례하니까 이건 상수죠. G는 상수고 타우도 당연히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우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전달 능력과 마찬가지로, 전달 변형률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 로에서는 타우지만 얘가 이제 R까지 가면 타우 맥스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이런 삼각형 형태로 전달 능력이 분포된다. 요거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단 비틀림 모멘트를 계산을 해볼게요. 비틀림 모멘트. 그래서 어느 단면에서나 어디를 잘라도 이 원형 단면의 어느 위치에서 잘라도 비틀림 모멘트는 이렇게 돼요. 먼저 미소 단면에 대한 힘 타우 DA죠. 거기에다가 원점에서부터 그 미소 면적까지의 그 거리 로라고 해주고 그거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요게 비틀림 모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타우에다가 R분의 타우 맥스 로를 집어넣게 됩니다. 요 그림을 활용하시면 요 그림을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어 보시면 여기 나와요. 집어넣어 보면 로는 있고 R분의 로에 타우 맥스 그 다음에 DA가 나오고 요거는 R분의 타우 맥스 상수는 바깥으로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로의 제곱에 DA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가 이제 좀 많이 본 모습일 거예요. 요게 뭐냐. 로 제곱 DA 인테그럴 로 제곱 DA가 요게 J입니다. 극관성 모멘트라고 저희가 배웠죠. 극관성 모멘트.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R분의 타우 맥스 J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T는 R분의 타우 맥스 J라는 것까지 일단 유도를 해놓고 요걸 좀 더 변형시키면서 응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타우 맥스는 최대 전달 능력이죠. 타우 맥스는 J분의 T 비틀림 모멘트에다가 R 그 반경이죠. 단면의 반지름. 여기에다가 이제 뭘 도입을 할 거냐면은 타우 맥스는 로분의 타우 R이다. 아까 그림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걸 이제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요걸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 타우는 J분의 T 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1번씩 요거요. 그 다음에 요거를 2번씩이라고 놓겠습니다. 요걸 잘 보면 힘응력 공식하고 좀 비교를 해서 한번 봐보세요. 힘응력 공식은 시그마는 I분의 MC잖아요. 그죠? 요걸 잘 보세요. I가 J로, M이 T로, 그 다음에 C가 로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먼저는 이제 전달 능력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두 번째는 비틀림 각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비틀림 각.
phi. 일단은 감마 맥스는 타우 맥스 나누기 g 이죠. 예,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그 타우 이꼬르 감마 g, 예, 감마 g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우가 맥스일 때는 감마도 맥스가 되고, 예, g 이렇게 되니까 이거 뽑아낼 수 있죠, 그죠? 여기다가 1번씩을 집어넣겠습니다. 요거 타우 맥스 대신에 1번씩을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되냐면 j g분의 t r이 나옵니다. 예, 요걸 3번식으로 할게요. 예, j g분의 gr. 그래서 타우 맥스를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관계를 끄집어낼 거냐면 감마 맥스 있죠? 감마 맥스는 미소 변형이니까 요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탄젠트 감마 맥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감마 맥스는 아까 맨 처음에 본 그림에서 보면은 탄젠트 감마 맥스는 L분의 R 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 파이. 그래서 R 파이가 어떤 거냐? L은 이제 그 길이가 되는 거고, R 파이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보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이동한 요 거리예요, 요 거리. 근데 요게 지금 파이잖아요. 요게 파이니까 파이에다가 요 반지름 r을 곱하면 요 거리가 나오죠, 그죠? 요 거리. 그래서 L분의 알파이가 감마 맥스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마 맥스라는 것은 L분의 알파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감마 맥스는 L분의 알파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요거를 3번씩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씩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L분의 알파이 앞에서 구해진 거고 그 다음에 요게 JG분의 TR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없어지는 게 R이 하나씩 없어지고 요거를 파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GJ분의 TL 예, 요게 이제 비틀림 각이 되는 거죠. 비틀림 각.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뭘 구한 거냐면 첫 번째는 타우를 계산을 했고 타우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J분의 T로 그죠? J분의 T로 그 다음에 비틀림 각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은 단면이 꽉 찬 단면이에요. 이렇게 원형 단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비질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때는 J를 공식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비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J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또 다른 공식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속이 이제 비어 있을 때 이 전다 능력하고 비틀린 각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해볼 텐데 이렇게 비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J가
로의 r제곱 로제곱 da였는데 요게 지금 실제로 보면 이중적분에 해당이 돼요. 요게 단면 적분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두 개의 변수? 예, 두 개의 변수로 이걸 쪼개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로제곱의 da가 d세타에 예전에 했어요. 그 단면 2차 원의 단면 2차 모멘트 구할 때. 예, 그래서 로 그쵸. 로 d세타. 예, 로 d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을 때 요게 d로가 되는 거고 d로 그 다음에 여기가 로 d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요게 이제 da가 되는 거예요. 여기 da.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요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 그 다음에 로는 0에서부터 r까지인데 요게 이제 꽉 차 있을 경우고 비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비어 있는 경우에는 r이 두 개죠. 이렇게 r1이 있고 이렇게 r2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러한 제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때의 제의는 두 개의 이제 변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R1에서 R2까지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D 세타 로 D D로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R1, R2, 2파이 로의 세제곱 D 세타 D 로가 되고 요거를 이제 하나씩 적분해서 이제 풀어보면은 저게 나와요. R1분의 R1에서 2 로 세제곱에다가 적분하니까 세타에 0에서 2파이까지고 D로가 되죠. 그리고 나서 2파이 넣고 0 넣으면 2파이만 밖으로 빠지고 R1, R2 로 세제곱 D로가 되고 그 다음에 2파이에다가 4분의 1 로의 4제곱 R1, R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분의 1 나오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R2 그죠? R2의 4제곱 마이너스 R1의 4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R2의 4제곱은 J2예요. J2. 예, J2라는 것은 꽉 찬 단면, 그죠? J2라는 것은 반경이 R2인 꽉 찬 단면의 극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요게 J2가 되는 거죠. J1이 되는 것은, J1이라는 것은 반경이 R1인 단면의 극관성 모멘트. 그래서 큰 원의 극관성 모멘트에서 작은 원의 극관성 모멘트를 빼주면 그게 이제 속이 빈 원형 단면에서의 극관성 모멘트다. 해서 앞에서 구해진 공식에다가 그냥 J 대신에 J2-J1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전다 능력하고 비틀린 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교재 217페이지에 있는 예제 4의 3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축의 자유단에서 비틀린 각이 5도다. 예, 표시를 해볼까요? 처음에는 만약에 이 위치였다면은
그 다음에 비틀림이 발생했을 때 이 위치로 옮겨졌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된 각이 요게 파이고 요게 5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단 탄성 계수가 80기가파스칼일 때 비틀림 모멘트 T는 T라는 거는 요거 MT를 얘기를 하는 거죠. MT. 그래서 MT를 이제 구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고정단인 상태고, 고정단인 상태에서 MT라고 하는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발력이 뭘로 발생을 하냐면 비틀림 모멘트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MT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파이의 공식이 있죠. GJ분의 TL이라는 공식을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를 이제 대입해서 이 t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파이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파이는 이게 도로 주어졌지만은 이 공식에다 적용을 할 때는 레디안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180분의 5 파이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8.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레디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L은 2m고, 그 다음에 G는 여기 80기가파스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뭐만 더 계산하면 되냐면 J만 더 계산하면 되겠네요. J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을 사용하면 2분의 파이에 R1이 여기서는 50이 되는 거죠. 50의 4제곱, R2가 45가 되네요. 45의 4제곱 하면은 3.38 곱하기 10의 6제곱 밀리미터 4제곱. 예, 요게 되죠. 그러면 그 파이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변환을 시키면 t는 L분의 GJ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겠습니다. L은 밀리미터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기가파스칼은 메가파스칼로 바꾸고, 그 다음에 J는 그대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파이죠. 파이는 8.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게 1.18 곱하기 10의 7제곱 뉴턴 밀리미터가 나오고요. 단위 변환을 시키면 11.8 킬로니우턴 미터가 됩니다. 더불어서 응력도, 최대 응력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응력을 구하려면 다음 x는 j분의 t 로에서 로 대신에 r을 넣으면 되죠. r을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해주면 3.38 곱하기 10의 6제곱, t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11.8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50 해주면 174.6 메가파스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마무리하겠습니다.